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그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생애 주기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처음에 편성되고 심의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된 다음에 결산하는 과정이 한 번 이렇게 돕니다. 뭐 사업은 계속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을 짜는 거죠. 그래서 1년 단위를 넘어갔을 때는 예외적으로 뭐 2월 사업이라든가 예외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매년 예산을 새로 짠다는 것에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국회에 작년도 결산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결산은 작년도 2020년도 사용한 거죠. 20년도는 19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죠. 그래서 집행을 20년에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내년도 21년 예산을 집행하고 근데 후년도 2022년도에 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3년이 예산의 생애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길죠. 3년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계획보다 중요한 게 평가예요. 특히나 사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다시 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결산을 요즘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요. 실질적인 결산은 4월, 5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반영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국회나 지방의회가 조금 게으르다 보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바쁘신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결산을 꼭 예산 심의와 바로 직전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계속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결산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할 때 잠깐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그 연도에 지출돼야 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그 해에 편성하다 써야 돼요. 민간은 돈을 최대한 지출을 적게 하고 아끼면 좋은 거지만 이 공공, 특히 정부는 편성하고 쓰기로 한 돈을 그 해에 다 쓰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걷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썼어요. 그러면 그만큼 경제를 위축시킨 거죠. 쓰라고 준 돈이었는데 그래서 경제를 굉장히 후퇴시키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단순하게 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쓰라고 했었던 기회비용을. 그런 면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중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그 몇 달 동안 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예산은 시작돼요. 예산 편성이. 그래서 중기사업계획서라는 걸 1월 31일까지 각 부서가 그 기재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앞으로 향후 5개년도 동안 우리 부서의 주요 사업들은 이렇게 편성하고 쓸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기재부 제출을 해요. 그러면 러프하게 제출을 하죠. 하지만 그걸 받아서 기재부가 그렇다면 예산의 앞으로 편성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30일까지 통보합니다. 기재부가. 그러면 그 편성 지침이 중요한 원칙이 돼갖고 이 지침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뭐 강목명세서에 뭐를 얼마를 쓰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지침을 주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 안에는 이런 내용이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과 결부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3월 달에 받고 나서 이걸 5월 말일까지 2달 동안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부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 편성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그걸 가지고 5월 30일까지 받은 돈 가지고 정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6, 7, 8, 9, 그러니까 9월 달 제출을 하니까 3개월 동안 예산안을 기재부가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요구서의 액수가 최종 예산 편성하는 액수하고 한 요즘 2, 3%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요구서 낼 때 이미 거의 모든 사업이 편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관심 가지시고 내가 예산에 꼭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예산에 개입하고 싶으신 시민이나 기관들은 예산 요구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산 요구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가지고 기재부가 거의 총 액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말일 전에 이미 이제 개입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뭐 일부 무슨 영화라든가 몇몇 분야에 자기 예산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9월이 넘어서야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5월 31일은 그 부처들이 기재부랑 그전에도 이미 협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거부할 사업도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서들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그 예산 요구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요구서의 한글 파일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이 15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년 사업이 이렇게 편성되겠구나는 것들을 합니다. 좀 더 저희 여력이 되면 미리미리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자료를 확보해서 정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국회에 9월 달 초에 예산이 제출이 되면 9월 달에 제출되는데 이게 또 언론에 미리 또 배포되기 때문에 8월 중하순이면 이미 대략적인 안은 언론에 이미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게 되죠. 나라살림연구소도 항상 바쁘지만 더 바쁜 시기가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예산이 제출되면 거기 의견을 제출하고 언론이 요구를 하거든요. 또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예산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이걸 이제 그 본회의에 제출됐다고 보고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이것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심의를 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상임위가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거든요. 증액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나 상임위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 증액권은 없으니까 거기서 수십조를 증액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결위로 가면 다 제로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편성을 다시 하고요. 그래서 예결위원이 되려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요. 근데 예결위는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년 해봤자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서 그 100명은 예결위원이 돼보지 못하고 국회 한 회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결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들은 예결위에서 증액을 못 합니다. 그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결위가 상임위가 심의한 걸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개수조정 소위라든가 이런 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제출돼서 그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심의에 관련된 걸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때 뭐 개수조정 소위라든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 외에 이제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결산 되게 빨리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0일이면 이미 출납 정리 기한이 딱 됩니다. 그래서 10일이면 사실상 결산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사업까지 가서 심사하는 게 이제 감사원이 결산을 심사하는 건데 감사원이 이걸 받아서 5월 20일까지 그 결산 검사를 해요. 검사는 회계 검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가 결산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가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가 종합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예산 심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 심의됐던 것들은 집행을 하고 결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이 한번 지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